예, 여러분 일단 노년에 관하여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환경 자체가 메모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환경이어서 선생님이 말로 주로 할 테니까 메모들을 잘 해두셨다가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전화 혹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면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워낙 명문 잘 쓰여진 글인데다가 뭔가 뭐 해설을 덧붙일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읽고 이 제시문에 익숙해지는 것에 1차 목표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문구들이 있으면 외워두시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으시겠죠. 다만 일단 이 글은 기본적으로 통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요. 대부분 부정적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신뢰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통념을 반박한다는 부분하고 실존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장 보시죠. 경주로의 끝부분에서 여러 번 올림피아의 승리자가 되었으나 지금은 노령에 쥐쳐 쉬고 있는 준마처럼 한때는 잘 나갔으나 화려했으나 이제는 쉬고 있는 말처럼 그랬네요. 엔니우스는 자신의 노년을 경주에서 승리했던 준마의 그것에 견주고 있네. 자네들도 그를 잘 기억하고 있겠지. 그는 카이피오와 필리푸스가 집정관이었을 때 후자는 두 번째 임기였지. 죽었는데 티투스 플라미니우스와 마니우스 아킬리우스가 지금의 집정관으로 선출된 것은 엔니우스가 죽은 지 겨우 19년 뒤의 일이니까 말일세. 그때 나는 65살의 나이로 튼튼한 어파에서 우러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로 보코니우스의 법안을 지지했었네. 엔니우스는 70살의 나이에, 그는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 가장 무겁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짐, 즉 가난과 노령을 즐기다시피 하고 있었다네. 그렇죠? 간추려 보면 나는 노년이 비참해 보이는 네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네. 첫째,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첫째, 뾰족한 거로 묶을까?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하고, 둘째, 노년은 우리의 몸을 허약하게 하며, 셋째, 노년은 우리에게서 쾌락을 앗아가고, 넷째, 노년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네. 뾰족한 과로 닫고,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통념이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노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지. 자네들만 좋다면 이런 이유들이 과연 얼마나 타당하고 옳은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뒷내용은 반박이니까 이러한 통념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자기 주장을 펼 겁니다. 자, 6장 그랬죠. 여기서부터는요, 첫 번째, 그러니까 노년은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에 대한 반박이 시작됩니다.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던가? 어떤 활동을 이루는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젊음과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그렇다면 몸은 비록 허약하지만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노년의 활동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퀸투스 막시무스와 내 아들의 장인이자 자네의 부친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루키우스 파울루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파브리키우스와 쿠리우스와 코른카니우스 같은 다른 노인들도 조언과 권위로 나라를 수호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벌써 나오지요. 젊음과 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합니다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죠.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조언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거. 아피우스 클라디우스의 경우에는 노년에 실명까지 겹쳤다네. 눈이 안 보였어요. 원로원이 피로스 왕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했을 때 그분은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엔니우스가 그것을 시로 옮겼다네. 여태까지는 늘 똑바로 서 있던 그대들의 마음이 대체 무슨 광기에 사로잡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것은 평화조약 맺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나머지 식구들도 매우 인상적이라네. 자네들도 그 시를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피우스의 연설문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하는 말일세. 그분은 두 번째 집정관직을 물러난 지 17년 뒤에 이런 연설을 했다네. 첫 번째 집정관이 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두 번째 집정관이 되었고, 첫 번째 집정관이 되기 전에 이미 감찰관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로스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분이 고령이었음을 알 수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선조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노년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근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네.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더러는 돛대에 오르고, 더러는 배 안에 통로를 돌아다니고, 또 더러는 용골에 괜 더러운 물을 퍼내는데, 키자비에다가 밑줄, 요게 노년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년 비유. 키자비는 고물에 가만히 앉아 키를 잡고 있다고 해서 항해하는데 그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같네. 키를 잡은 사람은 몸을 쓰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도 배를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하죠. 노년도 몸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키자비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말에도 밑줄. 키자비가 아까 노년이라 그랬으니까 노년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대단히 우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노년의 우월함이라고 적으세요. 노년의 우월함. 키자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노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네.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이런 자질은 노년이 되면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네. 노년이 되면 늘어난다는 말에 밑줄. 그러니까 결국 계획, 명망, 판단력은 노년이 더 뛰어나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은 노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치? 나는 병사로서, 연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온갖 전쟁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자네들에게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 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원로원에 조언해주고 있다네.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카르타고에게 나는 미리 앞질러 선전포고를 해두고 있네.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나는 그 도시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네. 스키피오여, 자네가 조부님의 위협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불사의 신들께서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류해 두시기를.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 33해가 지났지만 그분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네. 그분이 세상을 떠난 것은 내가 집정관이 된 지 9년 뒤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감찰관이 되기 1년 전이었네. 그리고 내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 그분은 제4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네. 만약 그분이 100살까지 사셨다면 그토록 오래 산 것을 과연 후회했을까? 아니시겠죠. 그렇지는 않겠지. 그분은 달리거나 뛰어오르거나 멀리서 창을 던지거나 가까이서 칼을 휘두르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겠지만, 달리고 뛰고 멀리서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건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죠. 계획과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 그 계획과 이성과 판단력이 노년에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노인들에게 이런 자질들이 없다면 우리 선조들이 최고회의체를 원로원이라고 부르지 않겠지. 원로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사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되거든요. 그 로자가 늙을 로자잖아요. 그래서 노년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케다이모니들 사이에서도 최고관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원로원이라고 불리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노인들이었네. 자네들이 외국의 역사를 읽거나 듣는다면 가장 위대한 나라들이 젊은이들에 의해 뒤흔들리고 노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회복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말해보시오. 어쩌다가 그대들은 그토록 큰 나라를 그토록 빨리 잃었단 말이오. 시인 나이비우스의 놀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답변이 있다네. 신출내기 웅변가들이,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한창 때의 젊은이들은 경솔하기 마련이고 분별력은 늙어가면서 생기는 법이라네.
자,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일단 뭘 반박했느냐?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8장이 이어질 텐데요. 8장부터 이어서 가봅시다.